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DW 주식클럽 공대원 대표, 오리돌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불프 매출 싹쓸이 APR 주가도 불기둥 행진. 오랜만에 APR 좀 올라갔습니다. 수출입 지표가 잘 나왔다는 이유로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월 1일에서 10일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도 K뷰티에 대한 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함께 했습니다. 올라간 건 좋은데 K뷰티가 항상 잘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테크주들이 약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이 화장품으로 쏙 들어갔나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테크주들이 다시 강세로 전환하면 지금 들어갔던 화장품주 수급도 도로 다시 이렇게 뺏는 것 아닐까 우려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공대원 대표님,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테크주들이 약해서 화장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에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기술주가 하락하다 보면은 다시 이제 테마주 쪽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쪽도 오늘 좀 부각받아서 올라간 모습인데 그 자금이 고스란히 좀 유입된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성장세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우상향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스킨 부스터 관련주들도 그렇죠. LNC바이오도 리투오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동사 역시도 동반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우선 10월 달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역대 최고의 월 매출을 또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11월 달에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판매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게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면은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기대감이 더 빗발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B2B 역시 주문이 신규 주문이 지속적으로 최근 두 자릿수 이상 좀 네. 성장세가 좀 이루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고요.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한일령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또 답방을 하죠. 그거 맞물려 가지고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엔터까지 최근에 DOU도 오늘 좀 오름세를 보였던 만큼 좀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화장품도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단기 고점에 지금 맴돌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네.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 예상으로 30만 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고 네. 손절가는 23만 4천 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R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탈모 의료보험 적용 기대, 현대약품 신고가가 터졌다. 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에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탈모를 생존 문제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탈모 중요하죠. 근데 좀 더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병들도 이쪽 건보 적용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여튼 시장 관점에서 관련주들이 상한가도 좀 가고 있고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님, 이걸 우리가 또 테마성으로 가볍게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건지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테마성으로 가볍게 접근을 하는 게 테마성으로 가볍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국내 탈모인들이 1,0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2030의 비율도 한 50% 정도가 되는 만큼 탈모 시장이 굉장히 캐파가 크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해서 선두로 가고 있는 게 이제 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이제 프로페시아 그리고 두나스테리드 계열의 아보다트, 미녹시딜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팔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단은 그 효용성도 그렇고 그 모발이 이제 자라나는 어떤 속도라든지 맞아요. 풍성함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된 그런 약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현대약품이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약품들이 이 시장을 조금 진입을 했을 때 파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현대약품의 그 일종의 그 유통사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운자로랑 위고비를 유통을 하고 있는 블루엔텍이 네. 수혜를 잇는 것처럼 현대약품이 개별적으로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이제 그 유명한 코스모 파나슈티컬스 이름 굉장히 긴데 여기서 이제 만든 클라스코테론이라고 하는 제품이 임상 3상에서 모발이 5배 늘어나는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대약품이 또 독점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으면 지금 만약에 들어왔을 때 네. 유통에 대한 수익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쪽 시장이 1,000만 명이잖아요. 일단은 탈모인들은 1,000만 명인데 매출을 다 합쳐보니까 작년에 1,800억 정도더라고요. 프로페시아랑 명치고 약하네요. 그렇죠. 보면 이제 약이 한 알당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적은 파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좀 지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고 이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만약에 제가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이 5배가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현대약품의 그 유통권을 맺은 그 회사가 이제 임상 3상에서 5배인데 이게 머리가 아예 없는 0에서 곱하기 5는 0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어느 정도 수치 있는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보는 거지 아예 없는 대머리들은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0에서 1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다,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수가 오늘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별주가 개별의 어떤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건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현대약품의 패턴을 봤을 때도 여기서 단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더 신고가로 이전 고점으로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7,500원 정도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해서 목표가 7,500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약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입니다. KTNG AI 거품론 다시 떠오르자 KTNG 배당 매력 폭발. 테크지가 쉬어가니까 앞서 화장품주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어, 내수, 소비재 쪽으로 다소 이 소극적인 랠리가 요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가 정말 왔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좀 증시가 너무 빠졌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보니 이쪽도 눈이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공대현 대표님, 네. 지금 배당 매력도 있으니까 KTNG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방어주들 볼 때는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 뭐 이럴 때 빠지고 있는 테크주들을 저가 매수하는 전략 아니면 방어주를 선택하는 것 뭐가 더 지금은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 경제 지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발표될 뭐 고용 지표라든지 혹은 뭐 CPI라든지 혹은 일단 AI 거품론이 버블론이 나왔던 게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이 첫 단추를 좀 끼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7일 날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좀 불씨를 좀 잠재울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요. 네. 실적 여부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여부에 따라서 지수 상방도 좀 갈라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KT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영향으로 오늘 좀 4% 정도 오르긴 했는데 사실 다른 관련주들은 다 안 올랐거든요. KT만 유독 오른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부각된 뭐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 때문에 전고점을 좀 돌파한 그런 모습인데 12월 말일 이제 연말 이벤트가 항상 배당에 좀 자금이 쏠려서 수급이 좀 쏠린 모습이고요.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이제 배당 매수 기한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매년 4%에서 5% 정도 배당 수익률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배당 수익률만 본다면은 이 종목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네. KT보다는 대덕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대덕 같은 경우는 현재 우상향 국면에서 한 3거래일 정도 좀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만약에 AI 버블론이 마이크론 때문에 좀 잠재워진다면은 대덕이 좀 고개를 좀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배당 수익률 역시 KT보다 더 높은 7.58%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상향 국면에서 연말이 좀 다가오면은 다시 N자형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는 12,000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500원 잡고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어주에 대한 흐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배당만 보고 지금 KTNG를 보느니 대덕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공대현 대표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마지막 종목 가보겠습니다. 종목 열어주세요. 에코프로. 거품론도 있고 캐즘 우려도 있고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포드가 이제 전기차 생산을 중단한다. 유럽에서도 내연기관 전면 금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좀 완화하는 스탠스의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2차 전지의 시간이 오다가도 항상 다시 도망을 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리튬 가격의 상승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스탠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ESS 모멘텀도 요 근래 좀 붙었었는데 이게 좀 다 어려워진 흐름입니다. 자, 권영우 대표님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세 개의 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ESS도 AI가 지금 힘드니까 어렵죠. 리튬 가격 오른다며. 근데 뭔가 또 내년 이렇게 전기차 생산 안 하면은 수요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년에 나아진다라는 결론이 또 내후년 또 미뤄지는 거 아닐까요, 이거? 일단 ESS 쪽은 사실 계속 늘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벤트가 이제 유럽 연합에서 그 내연기관차를 이제 판매 금지한다라는 거 이제 처리를 해서 무기한으로 뭐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한 5년 정도 뭐 연장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치가 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센티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유럽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도 그렇게 큰 수혜를 보진 못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렇죠.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게 테슬라가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35%를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전기차에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CATL이 대표적으로 거의 뭐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당연히 양극재, 음극재 소재 기업들도 전부 다 중국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서 이런 어떤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워낙 이제 그쪽 내연기관차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어차피 원래도 수혜를 입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판매가 좀 이런 조치가 나오더라도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ESS 쪽 실적으로 다시 좀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잡아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캐파도 지금 헝가리 쪽에 그 밸류체인을 이번에 에코프로 쪽에 최초로 양극재 기업으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럽 첨단 산업 자립을 이제 골자로 한 산업 촉진법이 이제 발의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 생산자의 어떤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쪽은 항상 이 자재 쪽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뭐 리튬, 지금 코발트, 망간 전부 다 7월 달에 바닥을 찍고 10월, 11월까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같이 동조화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만 5천 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ESS로 좀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ESS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저가 매수의 전략을 좀 잡아가는 것 에코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원 대표 권영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